안녕하세요. 코드 없이 배우는 데이터 분석 위드 오렌지3 저자 권서림입니다. 오늘은 7장 예측 분석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지의 분석을 하기 전에 예측 분석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분석이란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치값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예측 분석은 미세먼지 농도 예측, 에너지 수요량 예측 등 많은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선형회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회귀란 예측하려는 값인 y와 관련이 있는 x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을 찾고 그 직선을 이용해 새로운 y값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찾으려는 직선은 fx는 b0 플러스 b1x이고 이때 b0와 b1을 회귀계수라고 합니다. 결국 x와 y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을 찾는다는 것은 이 회귀계수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적의 직선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회색 점은 데이터의 관측치를 의미하고 독립변수 x가 증가할수록 종속변수 y도 증가하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점 위에 그려놓은 직선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만든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을 찾는 방법은 각 관측지와 직선의 거리인 잔차들의 합을 가장 적게 만들면 됩니다. 잔차는 각 관측지와 직선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하단의 이미지를 보시면 A의 실제값이 있고 B는 최적의 직선으로 예측한 값입니다. 그래서 두 값의 차이를 잔차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관측지별 잔차들의 합이 작을수록 좋은 직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1번에서 3번 직선의 전체 평균을 비교해보면 2번 직선이 가장 작기 때문에 2번 직선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최적의 직선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잔차는 양수값과 음수값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더하면 서로 상쇄되어 전체 잔차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절대값이나 제곱한 후에 평균을 계산해서 사용합니다. 오렌지3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잔차 계산 결과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직접 계산할 걱정 없이 그 결과를 활용하면 됩니다. 앞에서 선형회귀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선형회귀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회귀 중에서도 종속변수 y를 설명하는 독립변수 x가 한 개로만 이루어지면 단순 선형회귀, 독립변수 x가 두 개 이상이면 다중 선형회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정 현상을 변수 하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중 선형회귀가 일반적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 선형회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뤄볼 분석 주제는 단순 선형회귀를 이해하기 위해 제약회사의 광고비에 따른 매출액을 예측하는 분석을 실습합니다. TV나 신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제약 광고는 사람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유명한 모델로 계속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고 여부가 매출이나 시장 점유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약회사별 광고비와 매출액 데이터를 활용해 광고비 X와 매출액 Y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직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선형 회귀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파일의 데이터는 국내 제약회사의 1년간 매출액과 광고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가상의 데이터입니다. 매출액, 광고비 모두 숫자형 컬럼이지만 금액 단위가 다릅니다. 역할과 칼럼명, 칼럼 유형, 칼럼 정보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매출액은 타깃 역할을 하고 숫자형 칼럼입니다. 그리고 해당 연도 회사 전체 매출액의 100만 원 단위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비는 피처 역할을 하고 숫자형 칼럼으로 해당 연도 회사에서 사용한 광고 선전비를 1,000원 단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선형 회귀 분석 과정을 워크플로우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일 위젯으로 실습 파일을 불러온 후
데이터 테이블 위젯과 피처 스태티스틱 위젯을 연결해 데이터 구조와 기초 통계를 확인합니다. 셀렉트 컬럼즈 위젯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컬럼을 선택한 뒤 피처와 타깃의 역할을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델을 학습할 때는 전체 데이터를 다 사용하지 않고 70% 정도는 모델을 학습하는 학습용 데이터, 나머지 30%는 모델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용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이때 전체 데이터를 학습용과 테스트용으로 적절하게 나눠주는 역할이 데이터 샘플러 위젯입니다. 70%의 학습용 데이터를 리니어 리그레이션 위젯에 연결해서 모델을 학습시킨 후 학습이 완료되면 30%의 테스트용 데이터를 프레딕션 위젯에 연결해서 테스트용 데이터로 모델이 잘 학습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까지가 분석 과정입니다. 분석의 자세한 내용과 위젯 설정은 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다중선형 회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변수를 한 개만 사용하는 단순 선형 회귀와 달리 다중선형 회귀는 독립변수 여러 개를 조합해서 종속변수를 예측합니다. 분석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합니다. 사람마다 보험료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가입자의 성별, 연령, 체질량 지수, 가족 구성, 거주 지역 등 개인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 지급 사유 발생 가능성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보험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은 가입자에게는 더 높은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에서는 개인 특성별 보험료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료를 예측하는 다중선형 회귀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캐글에서 제공하는 메디컬 코스트 퍼스널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는 개인의 특성에 따른 보험료를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로 예측 대상인 가입자별 보험료와 가입자의 나이, 성별, 체질량 지수, 자녀 수, 흡연 여부, 거주 지역 등의 피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중선형 회귀를 위해서 역할을 설정하는데 가입자별 보험료를 타깃으로 그리고 나머지 칼럼은 피처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중선형 회귀 분석 과정을 워크플로우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선형 회귀와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되므로 큰 흐름을 이해하면서 실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파일 위젯으로 실습 파일을 불러온 후 데이터 테이블 위젯과 피처 스태티스틱 위젯을 연결해 데이터 구조와 기초 통계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셀렉트 컬럼즈 위젯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컬럼을 선택한 뒤 피처와 타깃의 역할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컨티뉴아이즈 위젯으로 텍스트 값으로 입력된 범주형 컬럼을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숫자형으로 변환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테이블 위젯을 연결해 데이터를 확인한 후 코릴레이션스 위젯을 이용해 컬럼 간의 상관관계도 살펴봅니다.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데이터 샘플러 위젯을 사용해 전체 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 70%와 테스트용 데이터 30%로 분할합니다. 학습용 데이터를 리니어 리그레이션 위젯에 연결해서 모델을 학습시킨 후 학습이 완료된 모델과 나머지 30% 데이터를 프레딕션 위젯으로 연결하면 학습된 모델의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중 선형회귀까지 예측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위젯 설정은 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